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여론조사로 본 이재명의 약한 골이 3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론조사 보기도 싫죠? 뭐 이게 초니까 막 언론들도 이게 완전히 뭐 허니문은 무슨 게 언론들도 알아서 기고요. 정말 여론조사 기관들도 이게 알아서 기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지지율이 뭐 60%뭐 오고 오르고 이게 진짜 정치 뉴스도 안 보지만 여론조사도 보기 싫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그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그 좌절과 울분 이런 그 상태에서 상당히 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러나 그 여론조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우리한테 이재명한테는 약한 골이 이런 게 여론 수치가 보입니다. 이런 이슈를 우리가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계속 이재명의 약한 골을 때리 패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건국하고 어떻게 만들어온 우리 자유 대한민국인데 이런 게 이재명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한테 나라를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국민의 여론이 어느 부분이 이재명한테 불리한 여론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때려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바로 재판 중단에 관한 여론조사.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이재명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 이거보다는 중단돼서는 안 되고 재판해야 된다. 이게 압도적으로 아직도 많아요. 특히 대선 때 출구조사할 때요. 그건 가장 정확한 조사거든요. 거기에서도 63%가 재판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KBS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어떤 조사를 해도 약간이라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높아요. 이걸 우리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재명이 재판해야 된다. 중단하면 안 된다.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제가 2천만 명 서명운동까지 이야기했지만 요걸 물고 늘어져야 돼요. 아직도 대북 송금이 있거든요. 대북 송금. 아직 중단 안 됐잖아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배상용이가 8월 달에 들어오면 오히려 우리가요. 특검하자. 지금 이화영이가 특검하자는데요. 저는 우리가 특검을 국민의힘이 공정한 특검을 구성해서 수사하면요. 우리 많은 게 이재명이한테 불리한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아무리 배상윤이가 말로는 아이고 이게 뭐 이재명 이게 방북 대가가 아니고요. 뭐 쌍방울 사업을 위한 북한에 준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떠들어도요. 어차피 재판 중단돼 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차라리 특검을 하면요. 계속 조사하고 막 부르고 언론 보도가 되면요. 그러면 이재명이 버틸 수가 없어요. 확실합니다. 배상윤이가 북한에 롤렉스 시계도 10개 이상 주고 그다음에 북한에 더 준 돈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변호사비 20억 12 대납 이걸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한 7, 8명 또 돈 준 게 많아요. 지금 배상윤이가 영광의 신영광파 부두목 출신입니다. 원래는 이낙연계지만 실제 이재명 쪽에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역으로 배상윤이 들어오면 공정한 특검을 우리 국민이 해야 돼요. 즉 검사는 수사할 데가 없어요. 이미 총장이고 뭐고 다 얼어붙어가지고 바닥에 바짝 엎드렸기 때문에 안 돼. 오히려 저는 특검 이화영이가 하자 하니까 하자. 하면 우리가 불리할 게 없어요. 너무나 증거 차고 넘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이거는 우리가 자신 있는 거예요. 특검하면 공정하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변호사들도 들어가고 이게 여론이 이재명의 약한 골이다. 60% 이상이 재판 중단. 요걸 물고 늘어진다. 첫째.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바로 이제 빚 탕감.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빚을 7년 이상 5천만 원까지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 요걸 MBS라는 여론조사 있죠. 사회지표조사,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모아서 조사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전부 이재명이 막 띄워줘, 뭐 지지율이 60%다 어쩌고 띄워준다고. 근데요, 유일하게 이재명한테 불리한 게요. 이거 노잖아요. 빚을 탕감해야 됩니까?
채무 탕감을 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반대가 59입니다. 찬성이 37.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와, 이거는 이게 대단한 차이입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거예요. 빚 탕감 37% 찬성이야. 59%면요. 얼마 차이 납니까? 37, 59. 그러면 이게 22%나 되는 국민이 빚 탕감 안 돼. 내가 이게 진짜 허리가 휘도록 나는 이게 내 코로나 때 1억 대출 받아가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이게 빚 갚는다고 지금 완전히 막 등골이 해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아니 빚 안 갚은 놈들만 탕감해줘? 내가 갚은 것도 돌려줘. 내가 갚은 거 돌려줘. 이런 국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집중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일단 내 세금으로 8천억 이상 내 세금으로 때려줘서 왜 빚 안 갚은 놈, 왜 빚을 탕감해 주느냐? 앞으로 누가 성실하게 빚 갚겠느냐? 이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이게 명분도 있고 반대 여론이 59입니다. 지표조사가.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걸로 이게 이재명을 때려패면요. 국민들이 볼 때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걸로 이게 때려패야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여론이잖아. 59% 반대. 이게 특히 4개 여론조사기관 찬성이 30% 돼요. 이거는 명분도 있고 국민 여론도 등에 업고 있어요. 거기 이거 심각하죠. 왜? 이러다면 이게 앞으로 누가 성실하게 빚 갚겠느냐고. 더군다나 이게 빚을 갚은 사람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 국민의힘이요. 이거 이슈화시키고 물고 늘어지면요. 엄청난 게 국민 저항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잖아. 일단 이게 전 국민이 볼 때 내 세금이 왜 거기 들어가느냐. 8천억 이상 들어가니까 이 문제 하나 전 국민이. 그 다음에 빚을 갚은 사람은 더 미치지. 나도 돌려줘. 빚 갚은 사람.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바로 이게 지금도 이게 김민석이 임명. 이 지표조사 보면요. 아직도 이게 김민석이 임명이 부정으로 보는 게 현재 45%입니다. 잘한 인선이라는 게, 물론 이게 잘한 인선이라는 게 45가 50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모르겠다 내지 잘못한 인선이라는 게 31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잘했다는 게 45고 잘못했다는 게 31이니까 오히려 이게 14%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무응답한 사람들도 전부 대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잘 됐다는 사람은 45란 말이야. 다른 게 여론조사도 잘했다는 게 48, 9, 많아봤자 50이에요. 근데 이재명의 지지율이 60 가까이 논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근데 김민석이가 이재명보다는 지지율이 한 10% 이상 낮고, 지금 MBS 지표조사 보면 50이 안 되잖아. 잘한 인선한 게 45란 말이야. 제가 보기엔 잘됐다 못했다가 팽팽한 여론조사가 많고, 거의 이게 50이 넘는 건 드물어요. 최고가, 잘했다는 최고가 51, 한길 리서치 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게 김민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안 좋다. 왜냐하면 이게 개딸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김민석이를 그냥 끌고 와야 된다고 하지. 실제 김민석이를 진짜 좋아하고 잘했다고 하는 게 인선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이재명을 지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임명했으니까 미워하고 워낙 김민석이 가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김민석이를요. 낭만은 문식이더라도 끝까지 제가 물고 늘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놈이요. 미국 갈 때 강신성 씨 오피스텔에 불법으로 무상으로 거주했거든요. 그것도 정치자금이잖아. 남의 오피스텔 공짜로. 강신성 후원자 있잖아. 강신성. 근데 이놈이 또 뭐라고 거짓말했느냐. 청문회 할 때. 아이고 내가 그때 미국 갈 때 우편물 받기 위해서 내가 오피스텔 이름만 주소만 옮겨놨습니다. 우편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했는데 딱 보니까 입주한 게요. 오피스텔 쓴 게 미국 한참 이게 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학 시점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국내에 있을 때 오피스텔을 그냥 무상으로 자기 것처럼 쓴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간이 크면 거짓말을 해도 내가 미국 유학 갈 때 강신성 오피스텔에 주소만 올리고 우편물 받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게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배추에 투자해가지고 월 450 받았다. 2억을. 차라리 제가 그랬죠. 차라리 네가 양파 총리니까 양파에 투자했다고 해라.
배추가 뭐냐? 이렇게 제가 비판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조사받을 때는 배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러게 배추 투자가 1년에 27% 남기면, 그러면 이게 배추 농사를 지은 사람은 또 이게 강신성 씨가 농민입니까? 강신성 씨는 이게 그 폐기물 처리업자, 건설업자인데 무슨 이게 배추 농사를 지어요? 그러게 배추 농사 투자하는데 27% 주면, 그럼 이게 농사 지은 사람은 얼마 남깁니까? 1년에 3개월 배추 농사 짓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러게 농사 지으면 이게 농협에 절이 대출되는데 왜 27%로 빌립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게 김민석이도 여론이 안 좋아요. 절대 50% 넘는 게 드뭅니다. 우리 MBS 4대 지표조사는 45%가 잘 됐다.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그 외에도 그 장관 인사가 개판이잖아요. 이번에 외교부 장관 조현은 또 아들한테 한강이 보이는, 와, 동부 이촌동에 그 66평 아파트를 그냥 아들한테 그냥 돈 빌려준 것처럼 이게 꾸미가지고요. 산 거 투기 아닙니까? 옛날에 도로에 투자가 10배 튀긴 거, 도로 투자가 10배 튀긴 게 조현 외교부 장관인데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사 문제를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 지금요, 여러 여론조사가 정권 쳐다보니까 우리가 이게 맥 빠지고 실망스럽고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희망적인 여론조사가 있다. 여론조사 상으로 이재명의 약한 고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된다. 대표적인 게 재판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게 60% 넘는다. 특히 지금 정책 중에는 비탄감, 압도적으로 비탄감하면 안 된다는 게 압도적으로 높다. 이거는 이게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물고 늘어져야 돼요. 이게 또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퍼주기에 비판도 되잖아요. 이 문제. 그 다음에 김민석이도 45%, 50이 안 넘는다. 그것도 그냥 이재명 때문에 김민석이 잘했다 하지. 진짜 김민석이가 잘했으면요, 대선 지지율이 올라야죠. 김민석이가 대선 후보 되겠습니까? 대선 지지율이 안 오르잖아요. 따라서 제가 세 가지를 객관적으로 여론 지표를 가지고 세 가지를 소개한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여론조사 수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결코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끝까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재명과 가장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짜야 되고, 그 전략 중에 여론을,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민심이 가장 이재명을 비판하는 요 지점을 우리가 딱 타게 해서 끝까지 때리펴면서 싸우면요, 하나하나게 침몰합니다. 지금 이게 정권 초니까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타이타닉처럼 보이도, 그러게 타이타닉도 침몰했잖아요. 결국에 이재명 정권도 타이타닉처럼 완전히 비참하게 침몰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민심을, 천심을 잘 파악해서 가장 국민들이 비판하는 그 지점에 타겟팅을 해서 때리펴야 된다. 이재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